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입니다. 보시기 앞서 구독 눌러주십시오. 구독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유평은요, 개인이 아닌 언론사입니다. FN투데이, 제가 FN투데이 기사 가끔 소개하고 그러는데요. FN투데이의 오늘 그 칼럼, 신문사 자체의 칼럼입니다. 제목이요, 대한민국 언론사 중국 공산당과 법정 싸움 경과보고, 이런 내용인데요. 부제목은요, 형사소송에 이어 민사소송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지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부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대충 감 잡으시겠지만 FN투데이와 중국 공산당의 법정 싸움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는 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도 같이 중국 공산당에 고발당한 겁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본지 FN투데이는 중국 공산당과 법정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주권국가 대한민국 영토에서 중국 공산당을 등에 업은 업체가 대한민국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미 알려드린 대로 중국 공산당의 홍보를 위해 대한민국의 지사를 설립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인터넷신문 A사는 본지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으며 본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본지는 이 기회에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지 확실하게 공론화할 계획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이제 지금부터 진행된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형사소송 2차 공판까지 진행. 형사소송은 수원지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고 측은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잘 나갔던 로펌을 선임했으며 알아보니 민변 출신 또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포진해 있는 곳입니다. 본지 역시 서울대 법대 출신의 유능한 변호사를 복수로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FN투데이는 경찰에서의 피의자 조사를 한 번 받을 당시 경찰은 검찰로 사건을 넘길 수밖에 없음이 검찰에서 소명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검찰로 넘어간 사건은 단 한 번의 소환 조사 없이 바로 500만 원 벌금형의 약식 기소가 되었습니다. 1차 공판에서 FN투데이는 원고는 중국 공산당의 대변지로서 대한민국과는 체제가 다른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인 중국 공산당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다. 정상적인 언론사로 보기 어렵다. 중국 공산당의 대변지에 대해 정보통신법 상위법 적용을 하는 것은 법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2차 공판에서는 원고가 중국 공산당 당원인지를 확실히 해달라는 요구를 했으며 기소의 주체가 불명확하고 본지의 기사는 중국 공산당이 우리나라에서 벌이는 행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국익과 알 권리를 위한 기사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 측의 서류를 보강해서 다시 꾸며 제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2. 오늘 시작된 민사소송.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사소송은 16일 오전에 열렸습니다. 원고 측은 자신들이 명예훼손을 당하였다면서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가 고소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원고에게 서류를 다시 꾸밀 것을 명령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는 국내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중국계 회사가 중국 공산당 소속이라는 다소 황당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인지 아닌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본지를 비롯한 대다수의 피고는 원고가 중국 공산당 홍보기관이므로 국내에서 벌이는 모든 활동은 중국 공산당의 이익을 위해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 적법성 자체는 본 사건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론사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익을 위해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는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기일은 10월 말로 잡혔습니다. 3. 주권국가의 언론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주권을 가진 국가의 언론사가 제재가 다른 공산당 기관지의 대표자의 도를 넘는 정치 활동에 대하여 우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본지는 대한민국의 언론사라서 중국 세력이 국내에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면서 세금을 내고 대한민국을 존중하면 그것으로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세태를 보면 1대1로 동북공정 등을 중국이 전 세계를 자신의 속국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중국 대사관 측은 대한민국 땅에서 열린 한중수교 30주년 리셉션 행사의 명칭을 중한수교 30년으로 한자와 한글을 모두 표기해놓고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을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25주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본지가 항의를 했으나 우리나라 외교부는 단 한마디의 해명도 내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를 방해하려는 어떠한 세력에 대해서도 우리는 저항하고 이겨낼 것입니다. 언론사는 자신이 보고 들어서 믿게 된 사안을 국민에게 알려줄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후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을 경우라도 국익을 위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다면 위법성의 조각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4. 미디어 군자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바랍니다. FN투데이 뒤에는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버티고 있습니다. 법원을 드나든다는 것은 매우 시간이 소모되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입니다. 상대는 대한민국 언론사가 제대로 된 기사를 써야 할 시간을 빼앗고 법정 소송을 하도록 하는 전략입니다. 일종의 봉쇄 소송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재판을 계기로 지나친 친중 정치인과 친중 법조인을 전수조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샅샅이 밝혀내겠습니다. 국익을 현저히 해치고 대한민국의 국익보다 중국의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인사들에 대한 취재를 강화할 것입니다. 동등한 외교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금이라도 국익에 침해하는 사례가 있으면 반드시 공론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정치인과 법조인이 지나친 친중 커넥션에 발을 들여놓았을 경우 가차없이 공론화하여 그들이 다시는 국익을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국민 여러분, FN투데이에 힘을 실어주세요. 이미 많은 분들이 장기 후원, 정기 후원, 미디어 군자금 후원 등으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대열에 동참해 주세요. 외세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진실을 추구하는 민족 정론지가 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FN투데이에서 분석 기사라고 그럴까요? 칼럼이라고 그럴까요? 보고서, 경과 보고서를 실었는데요. 저는 여기하고 똑같이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재판이 열렸는데 FN투데이의 인세영 발행인도 왔고 저도 갔습니다. 인세영 발행인은 이제 변호사 왔더라고요. 저는 혼자 갔습니다. 저는 제가 주장할 수 있을 것 같고 충분히 잘못한 게 있습니까? 아니, 중국 공산당 기관지가 한국에서 이상한 활동을 하는 거, 특히 거기에 대표 쪼위보죠. 쪼위보가 한국 정치인들, 유력한 정치인들 다 만나서 미모의 미인계를 활용하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을 제가 했거든요. 여러 차례 했더니 이제 그 가장 강력한 비싸기로 소문난 로펌을 중국 기관지가 사서 돈이 막대하게 들거든요. 그런데 의뢰를 하려면요. 거기 중국은 돈이 많은 나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했으니까 저는 맨몸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부딪히겠다 하고 싸우고 있는데요. FN투데이도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소개하는 것은 저도 여러분에게 경과 보고를 해드려야 되는데 마침 FN투데이가 이런 좋은 글로서 경과 보고를 깔끔하게 이렇게 단락별로 했기 때문에 요거를 소개하면서 저의 의견도 이제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똑같이 재판 지금 받고 있고요. 민사소송을 1억을 요구했어요. 참, 아니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인터넷 신문입니다. 인민망의 대표가 한국에서 유력한 정치인들을 만나서 한다는 행동이 무슨 차이나타운 그 건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상한 일을 하고 그래서 이거 스파이 아니냐. 중국의 공산당에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이거 스파이 활동 비슷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이제 FN투데이에서도 나왔고요. 다른 신문에서도 나왔길래 제가 이제 논평을 했는데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은 인민망의 대표가 진짜 중국 공산당에 스파이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조사해야 되는데 이렇게 신문사 대표라든지 그걸 논평을 한 이봉규라든지 이렇게 민사, 형사 걸어서 다 재판을 걸고 조사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나가 조사했죠. 검찰에 나가서 또 조사 받았죠. 그 다음에 재판, 어저께 재판 받았습니다. FN투데이 대표하고 같이요. 이렇게 자꾸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쪽은 돈이 많으니까 변호사 비용 들어가는 건 걱정을 안 하거든요. 그 자꾸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근데 그 재판장께서 그러니까 원고 측이죠. 그러니까 그 인민망 그 운영 주체 회사인 거기 변호사들한테 약간의 보안 서류 요청하더라고요. 그 약간의 경고성 주의 저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불충분하다. 명예훼손으로 걸 요건이 불충분하니까
조금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해서 어떤 부분이 명예훼손됐고 이랬는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보완 명령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10월 말로 재판 기일을 다시 잡았는데 하여튼 끝까지 저도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냥 우리나라 정치인을 비판해서 재판받는 것도 아니고 중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우호국이 아니잖아요. 경쟁국이자 거긴 체제가 거긴 사회주의 공산주의고 우린 자유민주주의고 그러면 거기에 기관지 중국 기관지에 한국 대표가 어떤 미모를 활용했든 뭘 돈을 활용했든 그건 뭐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겁니다만 그렇게 유력 정치인들을 만나면 왜 만나는 건지 그걸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FN투데이 언론사나 이봉규 같은 정치평론가는 그걸 평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평론을 한 건데 그 평론한 걸 가지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나라입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 물론 이제 그렇게 이제 압박을 받고 탄압을 받은 건데 지금 정권이 바뀌어도 물론 재판 일정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건 지금 재판 받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사법당국도 뭐 잘 판단해 주실 걸로 저는 이제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정권도 바뀌었고 정권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문재인 정권에서라도 아무리 우리법연구의 재판관이랄지라도 상대가 중국 공산당 기관지 거기를 상대가 거기서 우리를 고소한 건데 우리가 무슨 잡범입니까? 무슨 강도짓을 했어요? 뭐를 했어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논평한 건데 FN투데이는 보도를 한 거고 이런 사람들을 고발을 하면 우리가 뭘 보도해야 됩니까? 중국 딸랑대는 보도만 해야 됩니까? 중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중국을 따라갑시다. 중국과 협력해야 됩니다. 미국을 버립시다. 뭐 이런 논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중국보다는 미국이 중요하다. 한미동맹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하면 중국 공산당에서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통해서 이렇게 못살게 굴고 그것뿐입니까 지금? 드러나지 않았지만 중국의 막대한 로비 자금이 전 세계 정치인들, 언론인들, 종교인들한테 매수 또는 뭐 이런 영향력 미치고 있다고 그래요. 로비 자금이. 중국은 국가의 돈이 엄청 많으니까. 그럼 우리나라의 정치인, 우리나라의 언론인, 우리나라의 성직자들 중국의 로비 받은 사람이 없을까요? 한두 명일까요? 저는 많다고 봅니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조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페이트리엇 액트라고 애국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첩들 내지는 이런 스파이 활동하는 사람들 엄청 세게 다룹니다. 한번 걸리면 몇백 년 때리고 그래요. 몇백 년 때립니다.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활동을 도와주거나 한 사람 엄청 강하게 다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의심스러워서 보도하고 저는 논평했더니 우리를 잡아다가 조사를 해. 족치고. 그리고 1억을 물어내라고 저쪽에서 오히려 그래.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저도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법적으로 저쪽에서 걸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FN투데이와 저와 또 다른 매체들 몇 군데 있는데 의미 있는 법정 싸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건 뭐 이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법은 우리나라에도 살아 있습니다. 정권 바뀌고 안 바뀌고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안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살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